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회사 동료 김수호 장로가 앙드레 명상에 소개한 전쟁고아 출신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임종덕 장로에 관한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이관순 씨가 쓴 글을 보고 6.25 참상과 그 고난을 이겨낸 분들을 생각하며 요약해봤습니다. 6.25 40주년이 되던 1990년 서울시청 정문 위로 한 장의 대형 흑백사진이 걸렸습니다. 6.25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소년이 길을 헤매다가 덕수궁 우물가에 잠든 것을 외신 기자가 찍어 라이프지에 실었던 우물가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 소년은 어떻게 됐었을까? 그것을 추적한 조선일보가 그해 6월 25일자 신문에 전쟁고아 우물가 소년 하버드 박사돼 40년 만에 돌아왔다 하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톱으로 실었습니다. 임종덕, 미국 이름 화이트씨, 화려하게 인생을 반전시키고 40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의 첫 말은 6.25를 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때의 참상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이 터지자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숨었습니다. 악착 같은 인민군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아버지를 인민재판에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집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살하고 형제들이 감금된 안방에 불을 싸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14세 소년은 나무 위에서 숨이 멎은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외신 기자는 오갈 데 없는 소년을 데리고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일사후퇴로 전세가 뒤바뀌면서 전선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는 전사하고 그 소년은 가까스로 살아나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소년은 불광동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원장의 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원생들은 시래기죽도 못 먹는데 쌀밥을 먹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들이 원생들에게 나누어준 옷이며 신발이며 구호품까지 그들이 떠나기 무섭게 몽땅 회수해 팔아먹었습니다. 그때마다 트럭이 들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고아원 총무에 서슬퍼런 눈빛에 실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소년이 당찬 결심을 했습니다. 쫓겨나면 그뿐이다. 어디 가면 못 살겠느냐 하고 아이들을 집합시킨 후 당돌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나가자. 따라올 사람은 다 나와라. 그 한마디에 82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호응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지? 두려운 생각이 교차하는 동안 발걸음은 어느새 무학재를 넘어 서울역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남산 곳곳에 파놓은 방공호짜리를 아지트로 만들고 다음 날부터 깡통 하나씩 옆구리에 차고 서울역 부근 염천동 일대의 미군 쓰레기장을 뒤지며 돈 될 것들을 찾았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은 이 바닥에도 있었습니다. 힘센 형들이 아이들 것을 빼앗았고 괴롭히자 소년은 대항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싸울 때 대오와 공격 요령을 가르치고 남대문, 도동, 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 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년은 맹렬하고 독했습니다. 금방 소문이 나면서 마침내 이 일대 양아치의 두목이 됐습니다. 빨강 셔츠, 그가 빨강 셔츠를 입고 나가면 아이들이 달려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들도 그를 알고 있지만 남을 괴롭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한 애들이 고열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쳐업고 달려가 병원 문을 두드리지만은 양아치라며 모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32명의 아이들이 홍역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시신을 그렇게 묻으며 소녀는 돈독이 올랐습니다. 동생들이 죽은 건 모두 돈 때문이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서울역 앞에 미군 세단이 서고 별을 단 미군 장성이 내리는데 소년의 눈에 띄는 건 뒷좌석에 놓인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직감의 돈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시선이 장군에게 쏠려 있을 때 순식간에 가방을 빼돌려 양동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가방 안에는 접힌 지도 한 장뿐이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지도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죽 가방만 챙겨 남대문 시장에다 팔고 나오는데 낯익은 형사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니놈 짓이지? 어딨어? 공군사령관 가방 어딨어? 가방에 비밀 지도가 들었다며 방방 뛰는 형사에 붙들려 서울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과 헌병이 쫙 깔렸고 동생들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I am sorry, very sorry, 이리 오케이, 저리 오케이를 연방하며 형사들을 안내해 쓰레기통에 버린 지도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런 소동을 벌인 소년에게 찾아온 건 벌 대신 사랑이었습니다. 미 공군사령관 화이트 장군이 지도를 돌려받은 고마움으로 사령관의 가방 보위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 중인 아들이 전사하자 소년을 아예 양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1952년 8월 그의 미국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타고난 영민함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는 양부모의 후원 아래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기까지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미군의 주요 보직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을 찾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하루 3시간 자며 공부할 때나 군에 복무할 때에도 6.25의 아픔과 한국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물과 소년의 비극과 승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유성해졌는지를 모두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6.25 남침전쟁 73년 정전 70주년의 해입니다. 정부는 5만여 참전 용사들에게 명예제복인 영웅의 제복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참전 용사들이 조끼를 입고 다녔는데 일부에서 비하되는 것을 보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자는 뜻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입니다. 제복을 받아든 구순의 어떤 용사는 나라에서 우리를 잊지 않아 감사하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영웅의 제복을 입고 금년 6.25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90이 넘으신 전쟁 영웅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